오늘 리얼토크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 실장님 단순한 정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 세계 이동통신이 4G에서 5G로 넘어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간단히 통신 여건이 달라진다. 기존의 통신 여건은 이제 4G 기반, LTE 기반의 통신 상황에서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5G라는 새로운 통신 여건 하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여건 하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건데, 그 달라지는 그 여건이 결국은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빨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네트워크 내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연결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초연결 사회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달라지는 통신 여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속도, 초고화질 미디어, 게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5G라는 게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장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5G가 이게 사람들 간의 통화가 아닙니다. 5G는 기계와 기계 간의, 사람과 기계 간의 이 소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 가고요. B2B, B2G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5G의 소위 말하는 초연결성과 초지연성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5G를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키워내야 되는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 요즘 이제 이 통사들의 광고 문구를 보면은 5G로 새로운 걸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또 5G가 여는 세상 각종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직 5G라는 게 굉장히 막연해요. 네.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와닿게 침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아주 잘 쓰여진 책 한 권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지도라는 책인데요. 아주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인데, 네. 제가 썼기 때문에 잠깐 홍보를 네. 드렸는데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현재 캐치프레이즈가 돼가는 만큼 디지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디지털 전환을 가장 촉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5G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주고받았던 게 동영상, 문자, 그리고 이미지 파일 정도였다면 이제는 주고받는 것이 홀로그램, 가상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되는 새로운 환경을 몇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집은 스마트홈으로, 그죠? 자동차는 스마트 카로, 그리고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그리고 가전은 스마트 가전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 대부분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주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가 스마트 카라든가 또 스마트 진료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통신 서비스에 기반해서 빅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바일 폰 기기를 사면 바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를 사도 역시 자율주행차를 사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건데, 자율주행 차도 역시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서 이용하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고, 원격 진료 서비스도 이제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되니까 원격 진료 서비스도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5G 시대에 뭐가 달라질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이 5G 상용화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버라이즌이 2시간 후에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한국이 5G 타이틀을 거머쥔 게 맞죠? 최 교수님. 4월 3일 한밤에 소동이 있었죠. 네. 김연아, 그다음에 엑소 불러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네. 5G 그다음에 특히 이런 초기술 사회로 들어가면요, 최고는 누구도 쳐주지 않습니다. 최고는 항상 바뀌는 거고요. 하나 안 바뀌는 것은 최초입니다. 네. 특히 5G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서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먼저 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5G의 최초라는 타이틀은 5G라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표준 기술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두보를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 중요합니다. 최고는 이제 매년 바뀌어요. 최초는 영원히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뭐 이 통사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KT가 좀 앞서고 있나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전체 한 26만 명 정도 네. 5G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는 이제 KT가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통 3사 간의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문제는 품질입니다. 이 가입자들이 속도 저하 또 뭐 끊김 현상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잠깐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5G 쓰는데 그렇게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빠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뭐 끊김도 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제가 본 건 아닌데 듣기로는 아직 좀 활성화가 안정화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한 몇 달 뒤에 안정화가 되면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동안 그 통신사들이 뭐 3G, 4G, 5G 바뀌면서 1, 2년 동안 얼마나 그 서비스가 부실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럴 의향은 별로 없고요. 조금 갖춰지고 나면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장님, 네. 실제로 개통을 한 가입자들 중에서도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요? 지금 뭐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되는 네. 그 불만 접속 상담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불만 건수 중에 압도적인 비중 10건 중에 9건 정도가 결국 5G 품질 가지고 논란이 계속 네. 끊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네. 역시 또 문제가 지적된 게 기지국이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뭐 LTE 때도 저희가 9개월 정도 해야 망이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요. 네. 그냥 최저가 기간까지 따지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5만 4천 개가 지금 기지국이 개설이 네. 됐고요. 지금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내고 있어요. 일주에 4천 개 정도를 지금 계속 추가로 기지국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연말이 되면 11만 개. 저희가 15만 개 정도를 가면은 좋다 그러는데 11만 개 정도가 돼도 전국적으로 93%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데요. 이게요. 근데 문제가 5G가 고주파되다 보니까 직진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벽이 있으면 이걸 돌아서 와야 되는데 못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4G 때, LTE 때보다는 조금 더 촘촘히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안 터진다, 광화문에서 안 터진다면요. 건물 뒤에 가면 잘 안 터져요. 네. 직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사실 뭐 이게 많이 가입을 하고 더 네. 많을수록 기지국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5G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가 감수를 하고 그만큼 또 가입을 많이 해야지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네. 빨리 이건 뭐 서로의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선한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참 소비자로서는 어려운 선택인데요.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 5G 때문에 기존의 LTE 속도만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 벌어지는 사건이고 아, 많은 네. 불만 건수들도 그런 불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5G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5G 서비스에 가입된 사람들마저도 이제 LTE 망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결국 LTE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 당연히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불만도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이 지금 지난 한 달간의 성적표를 보면은 좀 뭐 긍정적인 면보다는 뭐 불만이 많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서 또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뭐 최초를 되기 위해서는 더 네.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커버리지 부족하고 뭐 망이 안정화 안 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종이 항상 네.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5G라는 생태계를 이제 잘 구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비즈 플러스 정도면 지금 6G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6G 위원회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5G가 잘 돼야 6G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G가 이 펼쳐질 이 진짜 천상의 세계가 우리의 이런 가입 수가 늘어날수록 네. 더 빨리 온다는 거. 또 우리 거기도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5G를 넘어서
6G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보면요. 초기 5G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편함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네. 이 유영민 장관의 말처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그 5G의 서비스의 수준을 이제 이론적으로 빠르고 뭐 네트워크 수준도 높고 뭐 이런 이론과 실제 현재의 실제 상황이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나 신규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너무도 공격적인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런 모습보다도 또 5G 품질 안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기지국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또 기반이 돼야만 또 선순환할 수 있게 신규 가입자를 또 늘릴 수 있게 또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네. 5G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산업 결국 인터넷이 없을 때 생기면서 새로 생겨난 산업들이 생긴 것처럼 네. 5G 기반으로 바뀌면서 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신산업을 좀 가져나가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최 교수님도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2021년이면요. 5G 폰이 1억 대가 지금 판매될 걸로 네.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방 6G가 옵니다. 그래서 자 5G는 이제는 우리 상업화된 그런 회사들한테 맡기고 정부와 우리 연구기관들은 6G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5G 개통 한 달을 맞이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